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가득 찬 느낌이네요. 남녀부 모두 정리해드릴 두 분 소개합니다.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 시흥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걱정스러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에 이어서 GS칼텍스 선수단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자부 경기가 다시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리그 완주로 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시 중단 기간에도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팀이죠. 네. GS칼텍스에서 선수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확진자 12명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 팀 이상 엔트리 12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여자부는 두 번째 일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GS칼텍스 확진 선수의 코로나19 검체일이죠. 4일부터 10일 동안 리그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일단 오늘 경기는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다 진행을 했고 내일이죠. 13일 일요일부터 경기가 수년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 리그 여자 중단 기간이 14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일정에도 이런저런 또 변화가 생기게 된 여자부 경기인데요. 모쪼록 안전한 리그로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기가 진행된 여자부인데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김천 경기가 열렸습니다. 상대전 전승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와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흥국생명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선수의 이 득점인데요. 약간 볼이 낮아요. 하지만 빠르게 처리하고는 켈스입니다. 점수로 9대 4입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죠. 잡았죠. 박혜진, 자 백어택으로 살리는 도로공사. 박종화의 공격. 자 거칠게 볼을 잘 밀어냈네요. 또 서브도 강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주의 강서브. 하지만 임명우 선수가 잘 받쳤습니다. 4.3이고요. 그대로 득점 성공의 켈시. 수비를 공략을 하고 있는 박미 감독. 인이동 공격 성공입니다. 이주환 선수의 득점. 이주환 선수도 이제 점유율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또 이 선수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박혜진의 서브. 박정화. 전태환의 공격인데요. 하지만 조준주가 언더패스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자 자신감 있는 공격이었죠. 잘 때려줬어요. 5점 차입니다. 문정원 직접 받고 직접 때립니다. 문정원 선수의 득점.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맞을 겁니다. 네. 네. 정윤주. 이곳에터 세이석공 득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전태환. 박정화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자 최은미 선수가 받았고요. 한 번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붙었죠. 정윤경. 안예린 선수의 득점이에요.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자, 안예린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입니다. 182cm, 14번째 경기 만에 드디어 이번 시즌 본인의 첫 득점을 20대 13 직접 강타. 상대는 정윤주. 자 정윤주에게 기회를 줍니다. 스파이크. 이번에는 이번엔 나갔어요. 네. 격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선수가요.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출장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대각선 잘 때려내네요. 강타. 네. 그러니까 워낙에 직선을 잘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시즌을 소화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중앙 백어택 물러서면서 조수민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강하게 볼을 너무 멀리 봤죠. 밀어쳤던 최윤희 선수인데요. 자, 네. 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너무 급했어요. 자 이번에 볼이 붙었습니다. 정윤주는 이번에 3단 언더패스로 넘기고 있습니다. 어렵게 볼을 살리고요. 그리고 박정화 스파이크. 블로킹이에요. 이번에도 오른쪽 블로킹 득점에 흥국생명. 이번에 한 점 차이로 점수를 좁히고 있습니다. 가운데인데요. 자 임팩트가 좋았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득점 터치됐습니다. 전세환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받아올리는 조수빈 선수입니다. 박세희 성공 득점. 잘 때려줬어요. 전세환 서브. 언더패스. 정윤주. 자, 켈시가 사진을 내기다 펜칭 득점 성공의 2구 세터.
김다운의 공격.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정민규 스파이크. 블락아웃 성공. 큰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겠지만 정윤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대영 막힙니다. 자, 지금 블락아웃 됐고 들어왔죠? 서브 네. 득점. 점프에서 플로터 서브를 구사를 하는데 세븐 때문에 교체되고 마는데요. 정윤주. 이고은 선수가 오늘 아마 굉장히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주의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마크 들어왔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고요. 헬시 터치아웃 만들고 있는 한국 드로우사입니다. 16대 17로. 박정환 선수가 양쪽으로 길게 이동을 해줬고 또 그 사이에 켈시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상대팀에서 만들었던 이예림 선수입니다. 자, 왼발 이동. 사이드 C 성공.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로막기 배우라. 네, 완벽한 블록이 나왔죠.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네. 자, 이번 주전. 자, 쫓아가죠. 서브득점. 네. 또 나왔습니다. 네. 20대 17. 역전됐습니다. 이번에도 자, 네, 비슷하죠. 박현주. 배우라가 움직입니다. 이석공 득점. 자, 어떻게 보면 이예림 선수의 서브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수 22대 17. 이예림 선수의 서브 이번엔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막혔고요. 박현주가 3단 득했습니다. 이동 홀스윙 득점. 네. 사이드 C 석공. 나갔죠. 결국에는 세트를 끝내고 있는 칼시 선수 25대 19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드는 한국 드로우사입니다. 사정적으로 움직였던 그렇죠. 결지였습니다. 자, 머릿속에 공격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대로 브로킹 바운드. 네, 뭐 완벽한 연결 가장 좋아하는 붙여주는 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서브 득점. 네. 자, 위치 자체가 전이랑 후이 애매한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주아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방향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뺐었었던 한국생명인데요. 자, 오늘 경기 이번 3세트 14대 8로 한국생명이 뒤져 있습니다. 동선이 엇갈렸어요. 지금 펼쳤죠? 그대로 상다는 걸 네트 맞고 구절됐습니다. 박현주 받아올리는 이윤정 세터. 왼쪽 스파이크 박정환 선수입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지금은 왼쪽에 전세환 선수였네요. 네. 김다운의 공격. 이윤정. 자, 수비 좋아요. 수비가 좋아요. 우선 수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또 겹쳤죠. 포트상 안에 들어가면 그냥 자기 혼자 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가시 계속 연결이 돼서 벽으로 하는 건데 왜 준비를 안 하고 또 놀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흐름이 안 된다니까. 지금 너랑 있으면 누가 리더가 돼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김다솔은 김다솔 센터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다솔의 언더 연결. 블락아웃 시도. 그렇죠. 이윤정. 전세한 스파이크. 몸을 던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다운의 공격. 자, 힘있게 볼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직선 공략. 잘 때려줬어요. 네. 야, 직선 직선을. 뭐 예술처럼 들어가는데요. 오늘 경기 16득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연타. 자, 속지 않고 있죠. 김다솔이 속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볼을 달랩니다. 한 번 더 올려주는 볼. 김다운 성공. 네. 정말 거의 뭐 손가락 쪽의 손끝에만 좀 맞고 공이 들어갔고요. 연했던 김다운 선수였습니다. 이동주경. 자, 좀 아까운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현지수 시즌 보면은 전현경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출장 기회를 다 잡아보는 것 같아요.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네. 박수현 선수의
본인의 프로 첫 번째 서브 득점입니다. 서브를 넣었는데 자 공의 좀 낙하 지점이 굉장히 좀 받기 까다로웠습니다. 정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드로공사 센터 스코어는 2대0. 김다솔 센터, 정윤주 스파이크 득점. 확실히 좀 과감하게 계속 스윙을 가져가고 있는 선수죠. 21대 15. 자, 대각선 쪽으로 전세현. 그렇죠. 왼쪽. 한 번 더 살려주는 볼이에요. 붙었죠. 브라카웃을 지금 지금 네. 네. 받아 올리죠. 네, 피에라 선수가 경기를 마치는군요.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0. 잘 어렵게 풀어 나갈 뻔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정신 차리자고 해서 쉽게 그래도 이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코로나 브레이크 이후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 자신도 좀 속상하고 좀 안 돼서 좀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옆에서 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그냥 2판 4판 해보자 했더니 그래도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이제 제가 공격을 좀 잘 안 풀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도 해보고 좀 다르게도 해보자 이제 생각했더니 그게 좀 나왔어가지고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좀 브레이크 기간으로 좀 쉬지만 몸 관리 잘해서 꼭 이제 본배구 진출해서 플레이오프나 챔프전까지 꼭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라운드 맞대결은 3대0 완승으로 흥국생명 상대 시즌 전승을 완성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캐시 선수가 14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요. 전세한 선수와 배윤아 선수가 그 뒤를 받쳤죠. 이에 맞선 흥국생명은 정윤주 선수와 김다은 선수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으로 31득점을 합작했습니다. 경기를 내줬지만 앞으로를 더 기대케 했네요.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6전 전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셧아웃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흥국생명이 새로운 전력으로 덤벼들면서 조금 위기를 맞기는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승부처 언제라고 보셨어요? 네, 오늘 샷아웃으로 승리를 거둔 한국도로공사인데요. 네. 이 샷아웃인데 위기가 없지 않았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이 2세트 때 13대 16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이 정대영 선수의 2연속 서브 에이스를 하면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어 놓으면서 조금씩 점수를 따라잡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2세트 중반 16대 17, 1점 차에서 뒤진 상황에서 이 이예림 선수의 서브 타임이 시작됐고 총 9번의 서브를 연속적으로 넣으면서 네. 그때 켈시, 배유나 이예림 선수의 서브 에이스를 하면서 합작을 해서 역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오늘 켈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이 14득점, 공격 성공률을 50%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 이 팀을 이끄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배윤아 선수까지 11득점으로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하면서 매우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이 이예림 선수도 9번의 서브 에이스를 넣으면서 9번의 서브를 넣으면서 네. 에이스도 해줬고요. 그러면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네, 상대가 좀 매섭게 달려들면서 약간 당황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던 한국도로공사인데요. 하지만 또 베테랑을 주축으로 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흥국생명은 오늘 경기 내주기는 했는데 젊은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희망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정윤주 선수가 정말 보는 사람들까지 시원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 있는 공격을 보여줬죠. 네, 저도 오늘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그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는데 이 정윤주 선수는 직전 경기 IBK 기업은행전에서 네. 이 17득점 활약을 하면서 캣배가 공격을 이끌었었는데요. 그 기세에 이어서 오늘도 17득점에 공격 성공률을 45%로 굉장히 높게 기록했고 이 정윤주 선수가 신인왕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2단 공격 그리고 높게 올라온 볼들을 이 주눅들지 않고
강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방에게 약하게 넘겨서 반격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브로킹에 걸리거나 미스를 하면서 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시브와 디그에서는 조금 보완할 점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받는 거는 자신이 피하지 않고 계속 받고 범실을 하면서 충분히 그 경기력의 실력을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네, 앞선 5라운드 동안에도 많은 것들을 보여준 정윤주 선수지만 또 6라운드에 또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면 뭐 신인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여기에 정윤주 선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공격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다은 선수인데요. 오랜만에 코트를 밟은 거였어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코트를 밟은 김다은 선수인데요. 이 캣벨이 라이트로 있을 때는 나설 기회가 조금 많았지만 이 레프트로 가면서 출전 기회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김다은 선수는 오늘 경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출전 가능성을 조금 높인 모습을 보여줬고 1세트 때 6대1 뒤진 상황에서 캣벨이 빠지고 교체 투입됐었는데 오랜만에 출전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4득점을 하고 공격 성공률은 37%를 기록했고 굉장히 높은 득점과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흥국생명은 김다은 선수뿐만 아니라 박현주 선수까지 선발로 내세우면서 이 젊은 선수들의 위주로 선수들을 꾸리면서 기용을 했는데요. 이 봄 빼고는 좌절이 됐지만 이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흥국생명이었습니다. 네, 많은 팬들을 또 흐뭇하게 미소 짓게 할 만한 그런 경기를 오늘 경기 비록 졌지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또 상위권 팀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3대0 완승을 거뒀네요.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 확인합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켈시 선수입니다. 1세트 높은 점유율은 아니었지만 100%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2세트부터는 하던 대로 팀의 주포 역할을 해내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특히나 범실 없는 경기로 팀 승리를 이끌 수 있었네요. 다음은 흥국생명의 김다은 선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트를 밟았죠. 1세트 교체로 들어갔지만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7득점의 성공률은 75%, 코트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부터는 스타팅으로 오픈 공격까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였습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2위 한국도로공사 연패는 없었죠. 승점 석점 올리며 70점 달성에 성공합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며 그대로 5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재개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이 약 3주 만에 경기를 치릅니다. 실전 감각을 되찾고 분위기를 끌어올린 팀은 어디였을까요? 정석이 상대전의 서브 8득점이나 있습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장호 가로막기 링컨이 돌아왔어요. 네. 이제 중요한 시점이 우리가 역시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링컨이 오픈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오픈 토스가 많이 올라오겠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링컨의 서브입니다. 서브 득점. 러셀을 맞췄어요. 지금은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서브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했어요. 링컨 선수가 V리그에서 한 경기 서브 최다 득점은 서브 5득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건 보면서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궤적이 그려져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고 있다가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항공은 좋은 흐름이었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범실에서 오는 거죠. 석공이 이런 막혔어요. 거예요. 네. 삼성화재가 오늘 첫 번째 브로킹을 따냅니다. 한상길 선수의 서브. 황경민 러셀이 왼쪽에서 살려냈어요. 정서 미래도 손끝에 걸립니다. 커버 길어요. 러셀입니다. 손목경에서 포인트를 만들면서 순식간에 2점 차예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자, 안우재 대신에 오늘 김정인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올 시즌 8번째 경기 김정인 신정의 서브입니다. 정석 미석공으로 갑니다. 마운드 시켰어요. 넉점차 언더토스 러셀이 후위 공격 브로카웃. 자, 박승민 세터
리시브 됩니다. 링컨의 후위공격 반크로스 성공. 링컨 또 파워가 실리는 만큼 공을 때리는 임팩트의 타이밍도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재욱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28일 날 등록이 됐어요. 27일 날 문제들 한 노재욱. 정석입니다. 브로팔로우 박승민. 자, 하하 오른쪽 오른쪽을 반대편 러셀 있어요. 러셀의 오픈.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문쯤을 하다가 늦게 올렸는데 그 2점을 살리지 못했고요. 자, 정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연타 서브. 러셀이 시석공 브로킹 걸립니다. 네. 또 하나의 브로킹. 베론조 모스가 점수를 벌립니다. 자, 러셀에게 빠르게 가는 거는 사실 지금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높게 타점을 살릴 수 있는 토스를 줘야 되고요. 예. 자, 러셀을 잡아냈습니다. 정석의 서브입니다. 날카로운 서브 득점. 서브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예. 반면에 삼성화재는 그 서브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못 하고 있죠. 이제 서브를 치지 않고 하지만 서브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범실. 이야, 범실 10개를 하고 있는데 다 서브 범실이에요. 자, 박수정의 리시브. 링컨의 후공격. 마지막 포인트를 링컨이 만들어주면서 23일 만의 경기에서 베론조 보스가 1세트를 25대 20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링컨이 바운드 시켰고 포인트를 만듭니다. 링컨의 서브. 서브 좋아요. 서브 좋아요. 리시브 흔들렸어요. 러셀이 뜹니다. 러셀의 스파이크. 자, 디그 됐고 이번에는 박승성이 시석공. 갓샷. 점차를 벌립니다. 네.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 링컨. 그렇죠. 지금 이제 2세트 초반이라고 본다면은 오늘 정말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 이제 뺄 수 없겠네요.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갑니다. 빼고 들어갑니다. 황경민. 자, 멋진 디그예요. 박지훈. 링컨의 후위공격. 러셀의 디그 나이미 캐치. 자, 일단 넘겼습니다. 석점 차에서 한 선수는 비석공. 자, 발에 맞았어요. 발에 맞았어요. 뛰어넣습니다. 러셀이 듭니다만 때리질 못합니다. 박지훈. 이번에도 직선 쪽 코트를 때립니다. 점수는 5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코스 왔어요. 갑니다. 러셀의 시석공. 코트를 쪼갭니다. 올 시즌에 47%였던 공격이니까 상대전에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죠. 그러니까요. 갑니다. 네, 어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 윈지경이었는데 떨어지지 않았고요. 왼쪽에서 3인 브로커 대고 때립니다. 브로팔로우. 정승희 백어택. 코트를 때립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연결이 아니고 바로 토스를 해서 한 템포 빠르게 공격을 지금 연결을 시켰는데요. 예.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베론조 보스가 좋은 팀인 이유가 디그 다음에 연결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링컨. 자, 서브 또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자, 하이볼. 러셀의 백어택. 맞고 나간다는 판정. 자, 점수는 5점 차. 자, 신장의 리시브. 자, 리시브 안 됐어요. 하이볼. 3인 브로커. 러셀. 성공. 자, 황경민의 리시브. 갑니다. 황경민이 때립니다. 어택 커버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브로킹으로 포인트를 만드는 대한항공. 1위를 득점 짓고자 대한항공인데. 다시 한번 황경민. 이번에도 맞고 나갔죠. 막혔어요. 네. 또 하나의 브로킹. 자, 정석 선수의 브로킹 하나와 서브 득점 하나만 더하고 공격 2득점을 하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올 시즌 개인 트리플 크라운을 정석이 달성을 했었어요. 갑니다. 왼쪽에서 갑니다. 러셀. 또 하나의 디그입니다. 또 하나의 디그. 연결 밀어넣기 바운드 시켰고요. 자, 왼쪽에 러셀. 브로커 뚫어냈습니다. 러셀. 4점 있는 러셀. 박승의 리시브 좋아요. 오른쪽 링컨입니다. 브로커 아웃. 링컨 선수가 무려 17득점이에요. 끝이 결국 살아와야 크로스나 스트레이트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리시브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또 바운드가 됐어요. 곽승석 3인 브로커. 곽승석 뚫어냈어요. 네. 곽승석. 2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를 곽승석이 만들어주면서 베론조 보스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정석 선수 서브 3득점.
서브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백광현. 아, 토스 안 돼요. 토스 안 돼요. 노재욱 세터. 링컨 안고 떨어지네요. 링컨의 득점. 지금 고유진 감독이 선수를 뭐 다그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서브에이스. 서브 4득점에 정석 점수를 벌립니다. 서브를 너무 잘 때려주고 있죠. 서브 지금 8득점째인데 링컨이 3득점, 정석이 4득점이에요. 날카로운 서브, 또 하나의 서브 득점. 서브 5득점째. 토스가 너무나도 안정되게 올라갑니다. 예, 야, 오늘 이 기록이 나올까 과연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가능성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석의 서브. 이야, 이번에도 서브 득점. 됐습니다. 드디어 서브 네. 300득점 달성 3호째 기록이에요. 1호가 문성민이고요. 2호가 네. 박철우거든요. 이야. 리시브 됐고요. 석공으로 갑니다. 타치아웃. 야, 서브로 부디기 만들어 놓고 네. 석공으로 패네요. 센터를 지금 자유롭게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대리 서브도 네. 들어와요. 어렵게 마무리 됐고요. 백업 들어갑니다. 자, 손끝에 맞았나요? 그냥 나갔나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네. 최재효 주심.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문제는 러셀의 서브가 들어갔을 때 리시브. 자, 러셀의 서브. 들어와요. 쌍득점. 시작입니다. 러셀의 네. 서브가 이제서야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 러셀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이거 하나 더 들어가면 진짜 몰라요. 이거. 단 2점 차입니다. 네. 러셀의 서브. 하지만 네. 여기까지군요. 이렇게 되면 베로전 모스는 안정권. 네, 조금 안정권에 들어왔죠. 석점 차. 링컨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황경민. 황경민의 연타입니다. 자, 링컨은 쓰러져 있어요. 박성빈은 넣기로 브로팔로 되는데 이게 또 우물쭈물이에요. 우물쭈물 연결이 안 됩니다. 매치 포인트. 그렇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링컨의 서브. 서브에이스로 끝냅니다. 네. 베로전 모스가 20일 만에 재개된 V리그 첫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제압하면서 3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경기는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시즌 처음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 3대 0 승리. 링컨 선수가 20득점에 60%의 공격 성공률, 블로킹의 서브까지 좋았고요. 정지석 선수는 최소 경기 서브 300개 성공으로 오늘의 기쁨을 더합니다. 한편 러셀 선수도 200번째 서브 완성으로 의미 있는 기록과 함께 분전했지만 국내 선수의 보탬이 아쉬웠네요. 대한항공이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23일 만의 경기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선보였는데요. 모든 지표에서 삼성화재를 압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교적 좀 코로나19 확진자가 빨리 나온 팀이죠. 그만큼 이 경기를 준비할 시간도 길었습니다. 선수 전원이 모여서 훈련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삼성화재에 비해서는 길었기 때문에 경기력도 그만큼 괜찮았습니다. 특히 서브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지석 선수가 오늘 혼자 서브에서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개인 통산 서브 300득점을 달성을 했고요. 역대 최소 경기 기록입니다. 282경기 만에 300득점에 도달을 했고요. 윤성민, 박철우 선수에 이어서 국내 선수 역대 3번째 기록입니다. 링컨 선수도 서브 4개 추가를 하면서 서브의 팀 삼성화재를 서브에서 11대 2로 압도했습니다. 블로킹에서도 6대 2로 우위를 점했고요.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보다 컨디션도 선수들의 개인의 컨디션도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조직력도 역시 중단되기 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브와 블로킹에서 압도했던 대한항공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링컨 선수 많은 서브 득점도 그렇고요. 좋은 공격 컨디션까지 보여주면서 셧아웃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양팀 다 1세트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링컨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1세트를 거의 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4라운드까지는 조금 주춤했고 5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중단됐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떨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기우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서브 에이스 4개를 포함해서 20득점에 공격 성공률은 61%로 아주 높았습니다. 효율도 48%로 아주 좋았고요. 블로킹 하나 모자란 트리플 크라운클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랫동안 쉬었지만 힘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네. 특유의 그 빠른 타이밍의 공격도 굉장히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리그 후반부로 가면서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링컨 선수의 활약을 재개 후 첫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삼성화재는 오늘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만약에 승점을 추가한다면 4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흐름을 내주고 말았죠.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에 비해서 확실히 훈련 기간이 좀 적었습니다. 제대로 훈련한 기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삼성화재는 서브가 좀 풀려야 경기가 좀 되는 팀인데 오늘 범실 24개 중에 서브 범실이 18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브 득점은 단 2득점에 미칠 정도로 굉장히 아쉬웠고요. 오늘 대한항공 서브 리시브 효율이 4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지난 앞선 4경기에서는 25% 정도로 낮추면서 2승 2패로 접전을 이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서브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러셀 선수가 20득점으로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특유의 그 강력한 서브는 30득까지도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팀의 강점인 서브가 살아나지 않았고 또 받아내는 데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경기를 내주고 말았던 삼성화재입니다. 하지만 또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노재욱 선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난달 27일에 이제 사회복무 소집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실전에 돌아와서 또 삼성화재에서도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일단 황승민 선수가 주전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당장 투입은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일단 1세트 원포인트 서브로 첫 출전을 했고요. 3세트에는 선발로 출전을 해서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세트 성공 8개에 세트 성공률은 44%였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경기 감각이라든지 개인 컨디셔닝이라든지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료들과의 조금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노재욱 선수는 또 황승민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세터이기 때문에 3세트를 온전히 맡긴 것을 보면은 보이는 면적이 이제 6라운드 다양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배구 진출을 노리는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노재욱 선수가 경기를 좀 끌어올리고 살아난다면 다양한 세트 운용을 통해서 또 상승세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내내 잘해줬던 황승빈 세터의 경험도 많고 실력도 검증된 노재욱 세터까지 합류한 만큼 또 앞으로 삼성화재의 또 반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시죠. 리그 재개 후에도 연승을 이어가는 선두 대한항공이죠. 승점 석점을 올리며 가장 높은 자리를 여유 있게 하고요. 반면 오늘 진 삼성화재는 위태로운 5위에 그대로 자리합니다. 흥이라는 것이 폭발해 코트를 찢어버렸다. 자유분방한 몸짓과 열정은 거들 뿐. 코트의 온도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는 V리그 최고의 춤꾼들을 모아봤습니다. V리그 최고의 춤신 춤왕 베스트 6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V리그 최고의 춤신 춤왕 6위는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는 신인 선수들입니다. V리그 역사의 한 획을 긋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등장한 신인 선수들. 신인상 수상자 이선호. 김선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역사를 쓰려다 흑역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찰나의 댄스로 팬들의 적통사고를 유발하는 선수도 있는데요. 신인왕 영순이, 한국도로공사 이윤정 선수. 평소에는 유교거리지만 올스타전에서는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온 댄스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윤정 선수의 강력한 라이벌이죠. 흥국생명 정윤주 선수 역시 팬들 앞에서 부끄러움 한 스푼 추가한 귀여운 댄스를 뽐냈는데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줍은 뮬란 미소 머금은 댄스 감상해볼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렬할 순 없다.
지난달 제대로 사고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데뷔 첫 득점을 기록했던 대한항공 루키 김민재 선수인데요. 데뷔 첫 득점에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두둠치 그야말로 코트를 뒤집어 놨습니다. 노래가 나오는데 또 안 치면은 형들도 다 밴드들도 실망할 거니까. 근데 못 친 것 같아요. V리그 최고의 춤신 추망 5위는요.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입니다. 지난해 부진을 씻어내는 활약으로 이번 시즌 클러치박에서 올웨이즈박으로 제대로 거듭난 박정아 선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코트 위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전매 특허죠. 그 모습, 춤을 출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수우파를 연상케 하듯 여유로운 춤사위와 표정으로 즐기는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무표정 댄스를 선보이는 박정아 선수. 코트 위에서나 춤을 출 때나 변함없는 소나무 같네요. 쓸데없는 동작 따위는 거부한다. 철저하게 계산된 대로 움직이는 허니정아. 허니정아의 무표정 댄스 다시 보실까요? 하지만 천하의 박정아 선수도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팬들 앞에서의 댄스는 부끄러운 허니정아. 하지만 이내 실크정으로 변신합니다. 역시 포커페이스 댄스 장인답네요. 그걸 다시 할게요, 우리가. 풀버전. 갑작스러운 댄스 앙코르 요청도 쿨하게 승낙한 박정아 선수. 댄스 실력은 1% 부족하지만 열정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V리그 최고의 춤신 추망 4위는요. 한국전력 임성진 선수입니다. V리그 대표 얼굴 천재 수원왕자 임성진 선수. 스파이크만 화끈하게 때리는 줄 알았더니 댄스 실력도 화끈하다고 하는데요. 갑니다. 많은 팬들 앞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수줍은 듯 제로투 댄스를 선보인 임성진 선수. 이것은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작정한 듯한 임성진 선수의 댄스 퍼레이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해서 서브에이스까지 기록하자 텐션 업! 도발적인 미국 댄스로 코트 분위기를 올렸고요. 이어서 절친 임동혁 선수와 뜨거운 불장난 댄스를 추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틀막을 유발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국대급 팬심 사냥꾼 임성진 선수. 앞으로도 다양한 댄스로 팬들 마음에 강스파이크 날려주세요. 지금까지 V리그 춤신 추망 베스트 6 6위부터 4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1위가 공개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V리그의 숨은 춤, 신, 춤, 왕 베스트 6 6위부터 4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위가 공개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1위 어떻게 예상한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네. 저는 올스타전을 봤는데 이다현 선수가 1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세리머니상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잘 쳤을까요? 잘 친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리듬감이 좋아가지고 이다현 선수가 1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강력한 후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선수는 아니지만 강성현 감독 이 순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스타전 끝나고 유튜브로 감독님 춤추는 모습을 몇 번을 돌려봤어요. 왜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몇 번을 봤습니다. 느낌이 좋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 춤을 잘 추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 강성현 감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누가 될지 다음 이 시간 또 비하인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3월 6일 일요일에 열리는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자부 경기는 리그 일시 중단으로 인해 수년이 됐고요. 남자부는 20여일 만에 코트에 나서게 되는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이 만나게 됩니다. 역시나 두 팀의 경기 실전 감각이 또 관건이 되겠죠.
네, 오늘 경기에서 보셨지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조금 경기력을 끌어오지 못해서 좀 애를 먹었는데 내일 두 팀은 또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또 컨디션, 경기력 회복이 관건이 될 텐데 그래도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지금까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블로킹이 굉장히 좋았는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성공률이 가장 높은 2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킹 1위 팀으로서 그 장점을 살려야 또 내일 경기에서 승리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우디 선수의 경기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전력은 다우디 선수가 풀리는 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날의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게 내일 경기 그리고 후반기 전체를 통틀어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전에 3연패를 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중단이 된 게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을 정비하고 또 후반기 반등을 노릴 텐데 외국인 선수 또 펠리페가 또 적응기를 좀 보내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중단된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컨디션을 끌어올렸을지 또 궁금합니다. 블로킹이 좋은 한국전력을 만나면 늘 고전을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48.7%로 6팀을 상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승리한 유일한 경기에서는 이제 블로킹 등률을 이루면서 높이로 맞불을 붙였는데요. 내일 경기에서도 이 점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이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두 경기를 모두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토요일이었는데요. 다시 여자부 시중전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선수들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3월 6일 일요일 남자부 경기가 끝난 이후에 돌아올게요.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타실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늘 꽃잎처럼 흐르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다시 돌아